모의고사 제2회 실무 수행 평가를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이 회사 코드는 4502번. 여러분 프로그램에서 FAT 2급 기초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설치하시게 되고 회사 코드는 4502번으로 들어가십니다. 4502번 보겠습니다. 1번은 영민상해의 회계 관련 기준 정보는 입력되어 있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평가 문제를 수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코드 번호 831번 수수료 비용 계정에 다음 적요를 등록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이죠? 852번에 다음 적요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메뉴로 가시면 되나요? 예, 여러분 어느 메뉴로 가시면 되나요? 네, 프로그램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가시면 됩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가셔서 네, 여기 지금 101번에 코드가 멈춰 있죠. 여기에서 코드를 씁니다.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서 가야 되는 코드 몇 번? 네, 831번. 네, 갔습니다. 수수료 비용에 적요를 현금 적요 8번. 지금 5번, 6번, 7번, 8번 있는데요. 8번에 뭐라고요? 노무사 자문수수 수수료 현금 지급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요에다가 대체적요 쭈르륵 내려가 봅니다. 9번에다가 09번 변호사 자문수수료 미지급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요 등록하는 2점짜리 문제는 끝났습니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문제이고요. 거래처별로 외상매출금을 공주상사, 민주상사, 용산전자 1억 3,730, 300, 1,000만원으로 각각 등록하면 됩니다. 예, 영민상의 정기분 재무제표는 이미 2월받아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메뉴로 가시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요. 전체 메뉴 누르시고요. 기초정보에서 마지막에 있는 거래처별 초기 2월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외상매출금 계정을 클릭하시면 지금 거래처가 하나도 입력 안 돼 있고요. 00123 코드가 있으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137 300 000 죄송합니다. 제가 보지 않고 쳐서 공주상사의 코드를 00123 엔터 금액에 137 300 000 네. 그 다음은 민주상사입니다. 민주상사도 189 번호가 있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용산전자입니다. 3004 네.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상매출금 계정을 각각 공주상사, 민주상사, 용산전자로 등록하는 것이 거래처별 초기월 등록 문제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다 하셨죠? 프로그램 내리고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수정 문제이고요. 줄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의 비용, 당기순이익 이렇게 각각의 합계 계정과 그 내용이 맞는지 보시고 틀린 부분을 수정해도 되고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우리 같이 보면서 프로그램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전기 손익 계산서 입력. 저는 이제 거래처별 초기월 닫고 계정 및 적요 등록 닫고요. 메뉴에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열었습니다. 어느 H에 있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2017년이고요. 상품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 159800. 예, 맞습니다. 상품 매출 원가는 5,920만원이어야 되는데 4,720만원이에요. 상품 매출 원가에서 엔터를 치면 창이 열리고요. 기초 상품 2,000만원 맞고요. 기초 단기 상품 매입액 7,320만원 맞고요. 기말 상품 재고액이 4,600인데 지금 3,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이건 어디에서? 예, 저 회계 메뉴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기말 상품 재고액 금액이 자동 3,400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4,600으로 고치시면 네, 대체 차익도 없어지고요.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원가에서 다시 쳐보면 네, 원가에서 다시 엔터 해보면 4,600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급여 보겠습니다. 급여 3,000, 복류생비 1,700인데 170으로 되어 있네요. 1,700, 17 플러스 000.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교 단기순이익 맞나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단기순이익은 3,613만원 맞습니다. 더 이상 고치지 않아도 되겠죠. 원가 고치고 그 다음에 복류생비 금액 고쳤습니다. 차분차분 시간이 남으면 보셔도 되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 2개 고치고 단기순이익 맞으면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초정보는 이렇게 해서 다 끝났어요. 보통은 이렇게 거래처 등록 수정, 회사 등록 수정, 계정 및 적요 등록, 정기분, 재무제표 또는 거래처 초기월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배점은 10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일반 전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 전표 배점이 32점이에요. 그럼 이론이 30점, 일반 전표가 30점.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전표하고 기초정보만 해도 예, 합격할 수 있겠죠. 예, 보시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이고요.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빙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영업부 사무실 5월분의 정기요금을 독도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전기요금은 전력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 2일자 분계를 입력하셔야 되고요. 5월분 전기요금을 독도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때 차변의 전력비 대편의 보통예금으로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죠? 예, 청구 금액은 50만원입니다. 그럼 며칠자로? 6월 2일자로. 네, 여기에 6월 2일 6월 틀렸네요. 제가 06월 2일 차변에 전력비라고 하라고 그랬죠. 전력 엔터. 전력비 816번 나왔고요. 금액은 50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계장에서 나갔기 때문에 보통예금 거래처 통장이 어떤 통장에서 독도은행이네요. 독도은행 50만원. 하게 되면 1번은 깔끔하게 끝납니다. 차변의 전력비, 대변의 보통예금 50만원, 50만원 각각 졌는데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어떻게 한다? 잊지 않는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재고자산의 매입 거래입니다. 이번째 문제는 재고자산의 매입 거래고요. 날짜 증빙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증빙 한번 보면 네, 거래 명세표네요. 판매용 상품을 매입하고 발급받은 거래 명세서이다. 대금 중 5월 25일 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은 독도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350만 원을 샀는데요. 25일날 지급한 계약금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표로 가셔서 05월 25일날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일산상세 얼마 줬죠? 예, 150만 원이 있습니다. 150만 원 메모한다. 계약금 메모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이 날짜가 며칠인지 보겠습니다. 6월 7일이고요. 350만 원이에요. 6월 7일. 공 7일이고요. 네. 6월 7일 날 일단 차변의 상품 350만 원은 들어와요. 나머지는 실제로는 그거는 대금 지급 조건일 뿐이에요. 350 중에서 대변에 나가는데 뭐가 나간다? 선급금으로 해결한다. 선급금 무슨 상사? 네, 일산상사. 150만 원 줬었죠, 여러분? 나머지는 대변의 외상매입금이라고 한다. 일산상사입니다. 200만 원입니다. 엔터. 네, 상품, 선급금, 외상매입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일단 상품을 매입한 거래고요. 차변의 상품은 무조건 상품이죠. 대변의 지급 조건만 달라질 뿐인데 일단 미리 줬던 계약금으로 결제하는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죠, 여러분. 네, 그래도 여러분은 할 수 있다. 이제 3번 보겠습니다. 6월달 면허세를 낸 거고요. 일자는 언제인지 보니까 6월 10일 날 네, 6월 10일 날 이 전표 내용이 왔는데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품 배달용 트럭에 대한
면허세를 독도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전자납부하였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면허세를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우리가 뭐예요?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그러면 6월 16일자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금액 얼마? 네, 6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6월 16일자 6월 16일 차변에 세금과 공과 800번대 세금과 공과죠. 예, 세금과 공과금 얼마다? 6만 원. 대변에는요. 나의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무슨 은행? 독도은행이겠죠. 독도은행 6만 원.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문제 3번까지 끝났고요. 문제 4번 보시겠습니다. 문제 4번 내용을 보면 3월 17일에 동산물산으로부터 받은 전자어음을 하나은행에서 할인하고 어음 할인료 1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받아서 보관 중이던 어음을 지금 할인하는 경우에요. 그 3월 17일 날 할인료는 10만 원이고요. 일단 분개 먼저 하겠습니다. 네, 6월 17일이고요. 17일. 네, 대변에 나의 받으러움 나가겠죠. 일단 받으러움 얼마 나가죠? 동산물산 받으러움 동산물산 얼마 나가냐면 받으러움 금액이 얼마였어요? 네, 700만 원이었어요. 차변에 보통예금 계정에 들어온 거 보통예금 하나은행에 들어온 게 얼마냐면 690만 원이래요. 그러면요, 차변에 나머지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분개하고, 이건 이자조죠. 실제로는. 네. 10만원. 하게 되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받으러움을 할인했기 때문에 자금관리 F3을 눌러서 어음을 할인한 걸 할인됐네요. 어음 번호는요. 더블 클릭해 찾아야 되겠죠. 네. 선택. 다 입력됐고요. 할인기간은 특별히 할인기간 어디서 할인했죠? 보통의 전자납부와 약속어음을 하나은행에서 할인했네요. 더블 클릭. 하나은행. 예, 등록하고 무슨 지점? 특별히 구로동 지점이라고 하진 않아도 되겠네요. 하면 끝납니다. 어음 할인. 네, 상태가 할인값에서 고치지 않았고요. 더블 클릭해서 어음 찾았고요. 할인하는 기간만 저희가 입력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5번. 5번에 대한 내용 한번 볼게요. 5번. 문제가 굉장히 많죠. 네, 우체국 택배네요. 빠른 퀵에 상품을 발송하고 수취한 택배 영수 중이다. 택배비는 당사가 부담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배비는요, 운반비예요. 운반비. 출금 운반비 얼마? 12,000원 하면 끝나겠죠. 날짜는요, 6월 20. 날짜가 있네요. 6월 20. 출금 운반비 12,000원 끝입니다. 6월 21일입니다. 6월 21일. 네, 21일 내용 보겠습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고요. 북경상해의 외상 판매 대금이 독도은행 보통예금 계정으로 입금된 거래이다. 차변의 보통예금 독도은행 570만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북경상해 570만원 하는 거죠. 그럼 제가 굳이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할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얼마? 570만원. 대변의 외출 570만원. 거래처는 독도, 얘는 북경. 됐죠, 여러분? 입력하시면 되겠죠? 예, 요 차변에
외상 판매 대금이 입금된 거기 때문에 차변에 보통예금. 은행은 독도은행 얼마가 들어왔냐면 570만 원이 들었어요. 대변에 나의 외출금이 나갔죠. 108번 내 거래는 거래처 무슨 거래처 거 북경상 570만 원.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7번입니다. 일단 해결하셨죠. 7번은 날짜가 6월 22일 거래입니다. 22일로 먼저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문구용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거래자를 입력하세요. 비용으로 처리할 거 수목분비로 처리하면 되겠죠. 수목분비 25,000원. 대변에 현금 25,000원. 또는 출금 수목분비 25,000원. 3만원 이하이므로 적격증빙 여부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래서 몇 월 며칠 6월 22일 날 가볍게 네, 출금 소모품비 25,0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됩니다. 됐죠? 8번입니다. 8번. 이제 고지가 적인가요? 오고 있습니다. 8번. 영민상해를 갑, 하나로물산을 을로 하여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금전 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갑은 금일 1금 1,300만 원을 빌려주고 을은 이를 받아 차용한다. 변제 기한은 2019년 3월 25일까지로 한다. 이자는 연 7%라고 을은 매월 20일까지 당해 월분을 갑의 주소지나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지참 또는 송부하여 지급한다. 하나로물산과 자금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독도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민이 빌려주는 거죠. 단기 차입금. 보겠습니다. 대변에. 네,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가요. 날짜가 며칠이죠? 6월 25일. 대변에 나의 보통예금에서 독도은행 1,300만 원이 나갑니다. 왜 나갔죠? 단기 대여하느라고. 차변에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어디죠? 단기 대여금 써놔야지 받겠죠? 하나로물산. 차변에 얼마? 1,300만 원 하시면 정입니다. 옳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네, 차분차분 천천히 듣겠습니다. 또 있네요. 분계가 9개, 10개까지 있네요. 9개. 내용 보겠습니다. 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고요. 매출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에 보낼 화환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계산서이다. 대금은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 분계하실 수 있겠죠. 차변에 뭐? 접대비. 9만원. 대변에는요. 미지급금. 9만원.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6월 27일 날 입력하시면 돼요. 6월 27일. 차변에 접대비. 상관없고요. 금액은 얼마죠? 예, 95,000원입니다.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어디죠? 초록 플라워 95,000원. 하시게 되면 9번째 증빙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증빙입니다. 10번째 증빙 한번 보겠습니다. 10번째 증빙은요. 내용 보겠습니다. 사장의 개인적인 건강음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개인적인 것들을 사장님이 썼을 때는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인출금이라고 합니다. 인출금. 건강음료 대금이 얼마? 네, 얼마죠? 20만 원이 나오네요. 20만 원. 대변에는 네, 현금 20만 원. 그냥 출금, 인출금 20만 원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6월 29일 날 가서 6월 29일 네, 출금, 인출금
거래처는요, 대표이사 이름 쓰는 건가요? 인출금, 대표이사는 굳이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원래는 써서 관리해야 돼요. 저기요, 20만원.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10개의 증빙에 관련된 건 분계를 여러분이 입력하셨고요. 분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분계를 수정하는 문제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문제를. 제시된 자료와 입력된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 입력된 것을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홍보용 우산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영수증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 선전비를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이걸 입력을 안 한 거예요. 66,000원 다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반 전표에 오셔서 날짜가 며칠인지 보겠습니다. 날짜는 7월 5일. 네, 이것도 출금으로 하면 되나요? 네, 출금하면 안 되죠. 카드로 했으니까 차변에 광고 선전비 금액이 얼마죠? 66,000원. 대변에는요, 돈을 안 줬어요. 미지급금. 돈을 안 준 게 아니고 카드로 했죠. 무슨 카드죠? 삼성카드. (66,000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네, 차변의 광고 선전비, 대변의 미지급금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수정 문제 한번 볼까요? 입력자료 수정이고요. 화면에서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7월 25일에 독도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부국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690만원이 이체되었으나 7월 29일에 이체한 것으로 일반 전표를 입력하였다. 예, 네, 금액 틀리고요. 날짜 틀리고요. 일반 전표 한번 보겠습니다. 7월 25일에 입력한 게 7월 29일 전표를 찾아야 되겠죠. 7월 29일 전표를 찾아서 이렇게 고치면 날짜를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7월로 찾으셔야 돼요. 7월 29일 전표를 한번 찾아서요. 금액 690만원으로 고치고요. (690) 690. 그 날짜도 29일이 아니라 26 며칠이죠? 맞는 날짜가 25일. 25일. 끝.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됐고, 그러면 수정 문제가 다 끝났고요. 그럼 여러분 12월 31일자로 하는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12월 31일자로 하는 결산인데요. 제가 31일을 특정하겠습니다.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한번 볼게요, 얘들아. 보면 단기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125만원을 장부에 계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자가 미지급됐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은 미지급 이자예요.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죠? 이자 비용, 차변에 이자 비용 125만원, 대변에는요 미지급 비용 금액 125만원.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사가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해주고 있는데 4월 1일에 건물 임대에 대한 1년분 임대료 120만원 현금으로 받고 임대료로 회계 처리하였다. 월화 계산해서 기말 수정 분계를 4월에 받았으니까 1, 3개월어치 30만원은 실제로는 단기에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 받고 임대료라고 했죠. 그러면 차변의 임대료 수익을 줄여주고요. 30만원. 대변에다가는 선수한 수익이다. 선수 수익 300만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요거 지금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 임대료, 선수 수익을 일반 전표 입력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월 31일자고요. 차변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차변 이자 비용 얼마? 아까 계상한 것만큼 얼마 계상했죠? 네, 이자 비용 얼마냐면 125만원. 대변에는요.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125만원. 네, 됐죠. 그래서 10월 31일자로 미지급 비용. 네, 하셨고요. 10월 30일자. 아까 하나 더 남았죠. 네, 임대료.
대변의 임대료가 발생. 임대료는 수익이죠, 여러분. 임대료 수익을 차변의 임대료로. 차변의 임대료로. 임대료. 네, 차변의 임대료. 금액은 얼마? 30만원. 대변에는요. 여러분 미안. 하품을 했음. 선수 수익. 미리 받은 수익이야. 너희들도 피곤하지? 나도 2주일 동안 강의를 했더니 너무 피곤하다 얘들아.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주기 바래요. 그래야지 자격증을 많이 따야지 보람되겠죠? 차변의 임대료, 대변의 선수 수익 이렇게 분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동 분개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동 분개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니요. 이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네요. 프로그램 종료하면 안 되고 어떻게 잠깐 내렸다가 보겠습니다. 기말상품 재고액은 3,500만 원이래요. 그리고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 총당금을 설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메뉴로 가냐면 결산자료 입력 메뉴로 가야 돼요. 가셔서 네, 기말상품 재고액이 3,500만 원이기 때문에 기말상품 재고액 자리에다가 3,500만 원을 일단 씁니다. 네, 펼쳤고요. 기말상품 재고액 얼마라고요? 3,500만 원 하고 나면 자기가 원가는 대체분기 하겠죠. 3,500만 원 맞고요. 외상매출금 잔액의 1%에 대해서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외상매출금이 잔액이 얼마인지가 알 수 없죠. 그래서 저희가 시산표를 통해서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고 내가 설정할 것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고요. 네, 12월 31일 외상매출금 잔액은 이거예요. 200만 원의 잔액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계산기 찾아서 곱하기 0.01 마이너스 200만 원 1001300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해서 1001300 1001300 100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 1001300 맞나요? 1001300 결산자료에 해서 입력을 하고 이제 아까 넣은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 3,500만 원하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 1001300하고를 전표 추가하게 되면 결산은 끝입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를 제조해 봐서 외상매출금의 1%가 충당금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회계정보 시스템의 분석인데요. 여기에서 제시한 일개표, 월개표를 가겠습니다. 1월 31일 현금 거래가 발생한 계정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개표에서 1월 31일로 보겠습니다. 일개표고요. 01월 31일 현금 거래가 일어난 계정은 현금 거래가 발생한 계정은 보통예금하고요. 세금과공과 계정이거든요. 보통예금하고 세금과공과. 답은 3번입니다. 3번. 세금과공과밖에 없죠. 보기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 답은 3번이다. 3월 31일 현재 매출 채권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고요. 재무상태표 조회하라니까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예, 메뉴 한번 가봤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재무상태표, 네,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 채권 잔액을 보겠다는 거고요. 3월로 보시면 되겠죠. 외상매출금, 여기 보면 매출 채권 잔액이기 때문에 과목별에서 못 봐요. 제출용에서 볼 수 있어요. 제출용에서 매출 채권은 301970 빵빵빵 해서 여러분의 답은 1번입니다. 7월 중 만기가 되는 지급업의 거래처는 얼마인가 해서 지급 현황 조회에 가가지고 7월 중에 만기가 되는 업체들을 찾으면 되겠죠. 전체 메뉴에서 지급업 현황 표에서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018
0701서부터 2018 0731 그렇게 되면 지금 어디죠? 여기 나와 있는 게 7월 만기일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되는 거래처는 명인컴퓨터입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모의고사 2회분 실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지금 1회 다 했고요. 2회를 오늘로 다 마쳤습니다. 11월 12일